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비가 많이 왔던 날에 이어서 약간은 이른 시간에 이렇게 부산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은 04시 56분. 오늘 이렇게 부산역에 이른 시간에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보시는 대로 부산에서 무궁화호 첫 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는 막차를 타고 돌아오는 무궁화호 첫 차와 막차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서울을 당일치기로 여행을 하는 그런 약간은 바보 같은 기획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부산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단돈 56,000원 정도면 꽤나 재밌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일단 승강장 쪽으로 와서 이제 일반 열차 출발 승강장인 1번 승강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벌써 디젤 기관차의 우렁찬 소리가 들리네요. 아, 지금 내려가니까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야, 이른 아침 첫 차인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승강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이쪽이 오늘 열차를 끌고 갈 7,405대 디젤 기관차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많았었는데 이제 경부선은 전철화가 되면서 부산에서는 이렇게 디젤 기관차로 운행하는 무궁화호가 이렇게 첫 차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하네요. 자, 지금 슬슬 이제 출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열차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약한 자리는 6호차인데 그래도 아직 이 시간대에는 입석은 꽤나 비어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타게 된 6호차는 옆에 무늬가 이렇게 나뭇결이 되어 있는 무궁화호 나뭇결 열차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출입문이 닫히고 09시 9분 정각의 부산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KTX 열차하고 동시에 발차하고 있네요. 아마 저 녀석보다는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되겠죠. KTX는 더 속도를 내서 부산진역에서 해가 뜨는 부산항을 뒤로 하고 고속선으로 진입. 저희 무궁화호 열차는 부산진역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오른쪽으로 저쪽 범일역이 보이는 가야선 동해선과 분기한 뒤 요렇게 다시 밑으로 가야선과 합류한 뒤 약 100km의 속도로 사상역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정차역인 구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예정된 시간보다 1분 늦게 구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강변대로를 따라 달려서
또 다른 부산 시내역인 화명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 오른쪽인 동쪽으로는 해가 구름 뒤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금곡동 일대를 지나가다 보면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철 2호선의 차량 기지가 있는 호포역이 보이는데, 지금 이 시간대라면 아마 첫 차가 출고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열차는 낙동강변을 따라서 약 10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늦춰서 열차는 물금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금역에는 약 2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네요. 그리고 열차는 05시 35분에 물금역을 출발합니다. 물금역을 출발하고 나면 이렇게 강 바로 옆을 따라 달리게 되는데, 비가 많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강 색깔이 엄청 탁하고 수위가 엄청 높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무슨 중국의 황허나 강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강물 색깔이네요. 그리고 열차는 낙동강 인근을 약 120km 정도의 속도로 달려서 열차는 경부선 원동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여기서 낙동강과 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선다운 큰 곡선을 지나가며 이렇게 속도를 조금씩 낮춰서 열차는 상랑진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은 05시 47분. 자, 그리고 열차는 예정된 시간보다 1분 늦게 상랑진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곧이어서 왼쪽으로는 경전선 선로와 분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초록색깔 고가철로는 KTX와 SRT가 다니는 미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전선도 입체교차를 통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됩니다. 현재 오전 6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잠시 식사라도 할 겸 입석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석칸에 다시 한번 와봤는데요. 자, 입석칸에 온 이유는 이렇게 앉아서 정면으로 바깥 풍경이라도 보면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볼까 해서 입석칸에 오게 됐습니다. 야, 역시 꽤나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허기가 지기 시작했네요. 아이고야. 자, 일단은 김밥을 하나 집어서 한 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김밥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자, 이렇게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밀양강의 경치를 구경하며 달리다 보니까 밀양 시내에 들어오게 됐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밀양역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이렇게 군번선과 분기하고 밀양역 정차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밀양역에는 05시 58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입석 달리 무궁화호가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김밥 같은 걸 먹으면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맛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사이 열차는 밀양강 철교를 건너서 밀양 시내를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밀양 시내를 벗어나서 이렇게 논밭들이 보이게 되는데, 모내기 시즌이었던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벼가 이렇게 푸르게 많이 자라있는 모습입니다. 몇 달만 있으면 또 이제 쌀알이 맺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열차는 상북역을 통과, 여기서 마지막으로 밀양강을 건넌 후에 열차는 곧바로 터널로 진입하게 됩니다.
밀양시에서 청도군으로 진입하여 마지막으로 식사를 끝마치고 열차는 신거역을 통과한 후에 방금 신거역을 통과를 했는데요. 신거역을 통과한 열차가 어째선지 지금 이렇게 서행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며칠 전에 있었던 폭우의 영향으로 선로변에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어쨌든 식사를 끝마쳤으니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열차는 청도 읍내에 들어와서 청도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청도역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모습이네요. 제 추측으로는 이번 연도 말이면 이제 신규 역사가 개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엄청 깔끔해 보이네요. 그리고 열차는 06시 15분 청도역을 출발합니다. 청도역을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전시라고 해야 될지 방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새마을 동력차와 객차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열차는 청도역을 출발하여 이렇게 큰 곡선을 그려가며 남성현역을 통과. 지금 남성현역을 통과했는데 오늘 좀 이른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눈을 조금 붙여볼까 싶은데 이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제가 한숨 돌리는 사이에 경부선 삼성역을 통과한 후 광역전철이 다니는 역인 경산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분 늦게 경산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경산역을 출발해서 경산 시내를 통과하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저기 멀리 보이는 대구선과 합류한 후에 저쪽 대경선 열차와 교행하면서 가천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누리로 열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고모역을 통과한 후에 경부 고속선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대구 시내에서 5개의 선로가 한꺼번에 병주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지금 달리고 있는 선로가 경부선 상행, 바로 오른쪽 두 쌍은 경부고속선, 네 번째는 경부선 하행선, 끝쪽의 5번째 선로가 대구선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동대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은 06시 42분. 그리고 지연 회복을 위해 1분만 정차한 후 동대구역을 출발합니다. 동대구역을 출발하고 나니 객차 안에도 사람들이 조금씩 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열차는 대구 시내를 통과하여 대구역에 정차한 후에 고속선과 분기하여 서대구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금호강을 건너 칠곡군에 진입하여 열차는 지천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선의 연결선인 대구 북영열선과 분기하여 무궁화호만 정차하고 광역전철은 통과하는 특이한 역인 신동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전철화가 되지 않은 신동화물선이 보이네요. 그리고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연화역과 경부선 경상도 구간의 단 하나 남은 건널목을 지나서 열차는 속도를 낮춰서 외관역에 도착합니다. 대구역부터 빠른 속도로 달려서 그런지 지연이 다 회복되었네요. 그리고 외관역을 출발하고 나면 아까 삼랑진에서 헤어졌던 낙동강을 마지막으로 건너게 됩니다. 역시 이쪽도 강물색이 엄청 탁하네요. 이야, 지금 저쪽에 보시면 금호산 산기슭에 구름이 낀 모습이 참 장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정차역이기도 한 사곡역을 통과하게 되면 곧이어 열차는 이제 구미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미역에는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도착하게 됐네요. 그리고 열차는 07시 22분 구미역을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구미역을 출발하자마자 구미 시내를 벗어나서 다시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구미시를 벗어나 김천시로 들어와서 현재는 영업하고 있지 않은 남포역과 대신역을 통과하게 되면 열차는 김천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리는 승객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열차를 꽤 긴 시간 타고 있는데도 아직 8시를 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열차는 07시 39분 김천역을 정시에 출발합니다. 김천역 시간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열차가 서울 방면 첫 차네요. 김천역에서도. 자, 어쨌든 열차는 김천역을 출발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풍령 고개를 넘기 위해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주풍령 고개를 오르기 전에 직지사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여 신암역 인근을 통과합니다. 자, 꽤나 험준한 고갯길을 약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암역을 지나니 언덕을 오른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귀도 조금씩 먹먹해지는 느낌입니다. 열차 초풍역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시는 문은 왼쪽입니다. 네, 지금 열차는 주풍령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주풍령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경부선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227m로 꽤나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시면 옛날에 전기기관차 물 공급용으로 사용됐던 급수탑이 보이네요. 그리고 07시 55분에 열차는 주풍령역을 정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대전역까지는 이제부터 내리막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열차는 황간역에 정차합니다. 황간역에 위치한 영동구는 포도가 유명한 곳이라서 보시는 대로 승강장에서 포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경부선의 정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아직 구철도청의 흔적도 남아있네요. 탑승 위치 표지판이 오래돼 보입니다. 그리고 08시 2분 열차는 황간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황간역을 출발한 열차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로를 조금은 느린 속도로 달려서 영동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전까지 구간은 선반경이 400m인 90km 제한이 걸린 곳도 꽤 많아서 속도를 그렇게 크게 내지는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산과 산 사이를 지나서 영동역에 도착합니다. 지금 8시인데 영동역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꽤 많이 타서 그런지 열차는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늦게 영동역을 출발합니다. 영동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시 약 100km까지 가속하여 다른 무궁화호 열차들의 정차역이기도 한 각계역을 통과, 이렇게 꽤나 큰 커브를 거리며 대전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차는 약 지금 11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심천역을 통과하여 자 요렇게 구불구불한 금강을 따라서 경부고속선 선로와 만나게 되면 열차는 지탄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잠시 몇 초 동안 이렇게 경부고속선과 병행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차는 옥천군 이원역에 정차한 후 열차는 다시 산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충청북도의 마지막 역인 옥천역에 정차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제 시간에 옥천역을 출발하여 다시 속도를 높여서 산을 내려가면 열차는 충청권 광역철도 정차가 추진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세천역을 통과하여 대전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 지금 여기 보시면 큰 역이다 보니까 내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자 도착 시간은 08시 50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51분에 대전역을 출발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출발이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분 늦은 시간인 08시 52분에 대전역을 출발합니다. 또 대전 쪽 오니까 잠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네요. 해덕역을 통과한 열차는 대전시 끄트머리에 있는 역인 신탄진역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예정된 시간보다 4분 늦은 09시 7분에 신탄진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휠체어 때문에 조금 출발 시간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신탄진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시 충청북도에 진입해서 청주시 현도면 일대를 지나서 세종특별자치시 매포역과 다른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부강역, 내판역을 약 130km에 달하는 속도로 통과하여 세종시의 중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원역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왜 세종시의 중심역이 KTX가 다니는 오송역이 아니라 조치원역이냐면 오송역이 물론 세종시에서 많이 이용하는 역이긴 하지만 행정구역상 청주시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세종시 내에 있는 조치원역이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이므로 이 역이 사실상 현재 세종시의 중심역이 됩니다. 지금 정부 청수가 있는 구 영기군 남면 일대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 근처에는 철도교통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CTX나 보령과 조치원을 잇는 보령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현 세종시에서는 조치원역에서 열차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빨리 우리나라의 행정부처가 많이 모여있는 정부청사에 교통망이 많이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충북선과 분기하고 오송선과 합류하여 열차는 서창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몇몇 건널목이 있는 시골길을 달리다가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을 저속으로 통과하여 세종시를 벗어나 천안시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수도권 1호선 열차도 보이네요. 그리고 열차는 천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약 7분 늦게 천안역을 출발하여 천안부터 서울의 구로역까지 85km의 북곡선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두정역을 앞두고 장항선과 경부선을 이어주는 천안 직결선과 합류한 뒤 두정역과 직산역, 성안역을 차례대로 약 130km의 속도로 통과하여 열차는 경기도의 첫 정차역인 평택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다시 평택역을 출발하여 선형이 비교적 좋은 구간을 달려서
지제역, 서정리역과 송탄역을 빠른 속도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오산시에 진입하여 1호선 급행과 다른 새마을도 정차하는 오산역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오산대역을 통과, 서교공 1호선 전동차와 교행하여 새마역을 통과하면 화성시의 경부선상 유일한 역인 병점역을 통과할 때 수원역 정차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차는 수원역에 7분 늦은 10시 23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분간 정차 후 수원역을 출발하여 화서역을 통과한 후 의왕시에 진입하여 의왕역을 통과하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현대로템 본사가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철도 차량 제작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열차는 군포시에 진입하여 오른쪽으로 안산선과 합류하여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을 통과합니다. 과천선 선로에는 안산 반면 4호선 차량도 보이네요. 그리고 안양역을 앞두고 수원 경유 KTX와 교행. 그리고 열차는 안양시에 들어와서 마지막 경기도에서의 정차역인 안양역에 정차합니다. 안양역에서 2분 정도 지운을 회복했네요. 그리고 1분간 정차 후 안양역을 출발하여 석수역을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서울특별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역을 앞두고 경부고속선과 합류, 급행전철은 모두 정차하는 금천구청역을 통과하여 구로역을 앞두고 광역전철 선로인 경부 2선은 방향별 복복선에서 선로별 복복선으로 선로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열차는 경인선과 합류하여 영등포역에 정차합니다. 도착 시간은 10시 48분. 그리고 대피 없이 1분간 정차 후 오늘의 종점 서울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열차는 노량진역을 통과하여 속도를 늦춰서 한강철교에 진입합니다. 한강도 폭우로 인해 강에 토사가 많이 유입됐네요. 그리고 열차는 한강철교를 건너서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열차의 종착역인 용산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영역을 통과하여 제 시간보다 1분 늦게 목적지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어우야, 어우. 그래도 5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무궁화 의자가 푹신해서 그런가,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열차는 수색 기지로 입고되었다가 제가 나중에 부산으로 돌아갈 때 다시 기관차 방향을 바꿔서 출고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타고 왔던 무궁화 열차를 뒤로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차가 출발하고 이제 경의선을 따라서 수색기지에 입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열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시 28분에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막차 무궁화호가 되어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어찌됐든 대합실로 올라가서 현재 시각 11시 08분 이제 본격적인 서울 여행을 위해서 일단은 광화문 쪽으로 가볼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햇빛이 이제 직방으로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더운 것 같진 않네요. 야, 그리고 이건 처음 보는데 이번 연도 11월까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행로만 손보는 건지 아니면 역사 건물도 같이 손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조감도는 저렇다고 하네요.
광화문 쪽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1호선을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러 승강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지상 승강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하면 되긴 됐었는데 밖에 있는 서울역 역사 건물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 개찰구에 카드를 찍고 이제 청량리 방면 승강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뭐 그래봤자 솜식 승강장이라서 어딜 가든 똑같지만 내려가 봅시다. 자,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산 지하철하고는 좀 다르게 서울 지하철 특징이라고 하면 1호선 전차들 한정으로는 경부선과 경원선과 직결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측 통행인 부산 지하철과는 달리 이렇게 좌측 통행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철에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처럼 서울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하게 됐으니 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대부분 분들이 74년에 개통한 걸로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타고 있는 구간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면 개화기 시대까지 넘어가서 1899년 지금 다니고 있는 구간 위쪽에 무면전차가 다니게 된 게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지고 난 뒤에 6.25 전쟁을 거쳐서 매우 가난했던 상황에서 60년대에 들어서 당시 국영기업으로 전환됐던 경성전기는 새 차량과 시설이 필요함에도 당시 생활 수준 때문에 전차운임이 계속 동결되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던 상황에서 1961년 박정희의 주도하에 한국전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국유화가 된 이후 60년대 중반에 들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당시의 교통난을 이유로 여러 국가들에서 무면전차를 폐지하는 여론이 커지자 1968년 서울전차가 폐지되고 1974년 전차가 다니는 구간이 바로 밑에 지하철이 개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이 원래는 무면전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이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광역전철도 다 포함해서 부르는 보통 명사가 되어서 기존선을 운행하는 광역전철도 다 지하철로 부르곤 하는데 사실 이런 광역전철들은 옛날에 모든 역에서도 비둘기호와 성격이 비슷하고 이런 지하철은 원래 트램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뭐 그냥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어찌됐든 광화문과 가장 가까운 1번 출구로 나가서 조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많네요. 대부분은 이제 식사로 나오신 직장인분들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시청 명동 일대는 부산의 오피스가인 중앙동 일대하고는 비교가 되는 것 같진 않네요. 와. 이제 이런 사무실 건물들도 다 기본적으로 부산보다는 한 20에서 30m 정도 더 높은 것 같네요. 그리고 항상 광화문 앞에 오면 몇 달 전만 해도 시끌벅적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평일 점심시간대라 그런지 이제 비교적 조금 조용한 모습입니다. 길을 건너와서 이순신 장군님 동상 사진과 세종대왕님 사진을 이렇게 각각 한 장씩 찍고 광화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앞에는 해례본 원문과 여기 현대어로 번역한 글귀가 적혀져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조선시대 제1회 궁전 경복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흥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쪽에서 티켓팅을 먼저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표를 구매하고 국내문 안에 들어오면 안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저 문은 근정문이네요. 말 그대로 뭐 정치를 하기 위해 뭐 열심히 뭐 일한다는 듯 그런 뜻 같은데, 정치하는 것에 뭐 힘쓴다라는 뜻이겠네요. 저거는. 저쪽 왼쪽에는 유화문이라고 하는 또 문이 하나 더 있네요. 자, 근정문을 통해 들어오면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근정전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정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정사정자에 부지런하다 근자를 써서 근정전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왕과 당대 정치인들이 일하던 곳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가도록 합시다. 안에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네요. 자, 지금 근정전 뒤쪽으로 해서 지금 향원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흥복전 주변은 지금 발굴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향원정으로, 지금 여기 설명문을 보시면 이제 고종 내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정치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73년도 건청궁을 궁궐암 북쪽에 따로 조성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 뒤쪽에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쪽에 있는 곤영합이 1895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해된 뭐 비극적인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저 안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청궁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거는 뭐라 읽어야 되지? 사광문인가 저게? 자, 그리고 여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곤영합, 명성황후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네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비극적인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건청궁 내 고종이 거처로 사용했던 장안당이고, 정시합이라고 써져 있는 건물과 육금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무슨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알아보려고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런 데가 다 뭐 하는 곳들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지복제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향원정 북서쪽으로 보면 저 가운데 건물이 지복제, 왼쪽 게 파루정, 오른쪽 게 협길당이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들은 창덕궁에 지어져 있던 것을 여기로 옮겨와서 고종이 자신의 서재와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건물들을 보시면 이제 특히 저 파루정 저런 걸 보시면 중국풍의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이색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쪽에 보시면 작은 샘물이 하나 있는데, 이 샘물은 경복궁 창건 때부터 있었던 뭐 유래가 있는 그런 샘물인 것 같습니다. 뭐 읽어보니까 이제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 많이 사용들 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 만시문을 지나게 되면 오른쪽으로 경회루가 보이네요. 야, 여기는 이렇게 약도 받고 이제 누각 안쪽도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10시, 14시, 16시. 지금 보기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경회루는 이 건너편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도록 합시다.
경회로는 한자 그대로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회식 자리를 가졌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왕실에 큰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으로 1867년 재건되었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저 누가 위에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는 풍경도 엄청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연회를 즐기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둘러봐야 될 곳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복궁을 뒤로 하고 이제 12시 반이 넘었으니 슬슬 식사를 하러 갈까 싶네요. 이제 다시 광화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 다음은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 오늘은 날도 덥고 하니까 서울 유명 냉면집인 을지로에 있는 우레옥에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줄을 좀 많이 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뭐 평일이라서 충분히 자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을지로로 가려고 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검색을 해보니까 버스를 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26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될 것 같네요. 260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네요. 160번. 자, 그리고 잠시 후 버스는 종로 5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을지로까지 한 5분 정도면 지도에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길을 건너오게 되면 이쪽에 최근 뭐 뉴스 같은 곳에서 바가지로 악명 높은 광장시장을 지나가게 되네요. 야, 그래도 여기 보면 제가 여기를 목적지로 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꽤나 사람이 많은 모습입니다. 뭐 바가지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자, 어찌됐든 여기 청계천을 건너서 다음 목적지로 정했던 우레옥에 와오게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오늘 월요일에는 쉬는 날인 것 같네요. 어쩔 수 없나? 뭐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책으로 여기 을지면옥이라는 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점심시간에 2시 반까지 영업을 하네요. 자, 렛츠고 렛츠고, 빨리 저희가 그래가지고 멀쩡한 가다. 자, 한정거장, 지하철 한정거장만 와서 경로 상가에서 내려가지고 5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저쪽인가? 출구를 찾아서 나가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덥다, 더워. 자, 드디어 경복궁에서 무려 1시간 동안을 헤매서 을지면옥이라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뭐 대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냉면이 나왔는데 육수 색깔이 그냥 거의 물처럼 엄청 맑은 색이네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미료밥보다는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소고기국을 차게 먹는 듯한 그런 느낌? 고기 향이 일단은 좀 세게 나네요. 맛있다.
자, 이번엔 이렇게 고기도 한 조각 먹고 지금 식사를 다 했고 이제 어디 갈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뉴스를 보시면 지금 종묘 정전이 이제 얼마 전에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날이 덥기는 더워도 여기 보시면 좀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종묘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마쳤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종로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냉면, 이런 류의 냉면은 진짜 제가 사는 부산에서는 저런 식의 냉면을 파는 곳이 있나 싶긴 하네요. 부산은 보통 보면 밀면 같은 것도 꽤나 자극적인 맛이 센 편이라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저 가게의 을지냉면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걸어와서 서순락길에 오게 됐는데요. 종묘에 들르기 전에 여기 카페라도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싶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카페인을 조금 보충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한잔하고 이렇게 메론 케이크를 하나 시켰는데요. 케이크가 엄청 맛있게 생겼네요. 우와, 진하다. 오, 아주 정신이 확 드는 맛이네요. 오. 이 안에 있는 메론 알갱이도 상당히 달고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각 14시 30분. 이제 커피도 한잔 했고 디저트도 먹었으니 슬슬 다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했고, 자세히 보니까 2층도 있었네요. 아, 2층으로 올라갈 걸 그랬나? 어쨌든 이제 종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고? 1,000원이구만. 지금 이렇게 표를 끊었는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자유 관람은 안 되고 오늘 같은 평일에는 해설사와 동행하여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관람해야 될 시간은 3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카페를 가지 말고 그냥 2시 20분 거를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것도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어째저째 지금 시간이 남게 됐으니까 한 40분 동안 근처를 좀 돌아다녀 볼까 싶네요. 자,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아까 지나만 갔던 광장시장을 딱 둘러보고 오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광장시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둘러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걸어서 아까 왔었던 광장시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쪽 골목은 그냥 옷가게가 있는 그런 골목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한복 파는 가게도 있고, 다른 건 몰라도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도 볼 수가 있네요. 꽃가게를 건너서 조금 더 걸어와 보니까 좀 먹는 것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네요. 그런데 뭔가 걸어 다니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시장 느낌보다는 이런 반찬 같은 거 빼고는 외국인 분들 상대로 장사하는 곳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는 보면 중앙동 국제시장 깡통골목처럼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남포동보다는 외국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느낌? 가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다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슬슬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종묘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5시 5분 다시 종묘 앞에 도착했는데요.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됐으니까 카메라를 좀 충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무궁화호에서 내려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슬슬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네요. 여기 그늘진 데 조금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네, 그리고 약간 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좀 입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입장을 하고 있네요. 빨리 가자. 이렇게 관광객 느낌이 나게 안내 책자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저쪽이구나. 정말 저거 뭐고. 는 사진 촬영만 된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간단하게 사진 자료와 아나운스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묘의 입구인 외대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길이 보이는데, 가운데 보이는 길이 선왕들의 혼령이 지나다니는 길, 그리고 양옆으로 난 길이 왕과 왕족들의 길이라고 하네요. 동쪽에 있는 길이 입구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길인데,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 길은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의 길이었고, 입구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길은 해가 지는 방향인 서쪽이므로 재위 중인 왕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도를 따라가게 되면 제궁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재개하여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한 곳으로 왕과 세자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네요. 정문을 기준으로 가운데에 있는 건물이 어제실이고, 왼쪽 건물이 어목역청, 오른쪽 건물이 세자 제실이라고 하네요. 오직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곳이라서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기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지어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종묘 대제와 제사의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몸을 씻은 이후에 제간들이 자리를 잡고 각 신실의 선왕을 좌대에 모신 후 날이 밝아올 때 울창주를 땅에 부어 신을 맞이하여 신을 위해 음식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날것의 소, 양, 돼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술잔을 올려 신명에게 고하는 충문을 읽은 후 두 번째 술을 올려서 아헌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술을 올린 후 왕이 제사 음식을 먹어 음복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쓰인 제기를 치운 후 신이를 향해 4번 절을 해서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패백과 충문을 태워 망묘례를 지낸 후 제례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오늘날에도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씻고 옷을 차려 입은 다음 집에서 자리를 잡고 지방을 쓰고 술을 땅에 부어 조상님을 불러들인 뒤 먼저 음식을 바친 후 술을 3번 올린 후 음복을 하고 지방을 태우는 절차 자체는 거의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왕에 걸맞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과는 비교가 안 되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현재 한반도의 보편적인 문화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정말 멋진 일 같네요. 자, 그리고 이곳이 바로 종묘의 메인 디시, 종묘 정전이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 첫 번째 신실에 있는 조선 태조부터 오른쪽 19번째 신실의 순종까지 왕과 왕비를 합쳐서 총 49신이를 정전에 모셔놨다고 합니다. 각 신실의 왕의 신주가 서쪽, 왕비가 오른쪽에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정전의 규모는 7칸으로 시작됐는데 조선이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계속 증축하다 보니까 현재 19칸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과 11월에 종묘 대제가 있을 때 다시 와볼까 싶네요. 현재 시간 16시 10분. 관람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으로 나오니까 16시 15분. 이제 오후 4시 15분이 됐는데요. 제가 타야 될 막차가 5시 반에 출발하는 관계로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울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종료장에 도착을 했고, 여기 보시면 요 103번 버스를 타고 서울역까지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03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다시 서울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산역에서 무궁화호 첫차를 타고 서울역에 11시쯤 도착해서 경복궁을 들렀다가 을지로에서 냉면을 한 그릇 하고 마지막으로 종묘 투어를 끝마치고 오늘 서울에서의 당일치기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차 출발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또 부산역까지 무궁화호에 6시간 가까이 갇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열차를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순식간에 끝마쳤고 지금 열차 출발까지 약 10분 정도가 남아 있네요. 네, 지금이면 이제 승강장 번호도 다 나왔을 테니 이제 남은 콜라 다 마시고 내려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탈 열차는 4번 승강장에서 출발하게 되네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 아까랑 다른 기관차가 들어와 있네요. 아까는 7407호 기관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7480 기관차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다시 이 열차를 타고 서울역 철도 뒷점부터 제 차 무궁화호를 타고 다시 완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4호차 입석 안에 승객들이 가득 차 있네요. 그리고 제가 탈 객차는 아까 평택에서 자리를 바꿨던 3호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차는 17시 28분 서울역을 제 시간에 맞춰서 출발합니다. 다시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역까지 약 6시간에 가까운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 끝난 것이 아닌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남영역을 이제 막 통과한 시점인데 열차가 용산역을 앞두고 멈춰서 다시 움직이네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아무래도 신호 때문에 잠시 멈췄나 봅니다. 잠시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경부 4선으로 용산발 장항선 경유 새마을호가 용산역에 진입하네요. 그리고 제가 탄 열차도 용산역을 통과하여 새남리 순교 성지를 지나 오른쪽으로 63빌딩을 보며 속도를 다시 낮춰서 한강철교를 건너갑니다. 참고로 한강철교의 제한 속도는 약 80km 정도라고 하네요. 요즘 지어지는 철교와는 달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철로는 1957년에 도상이 없는 철교로 복구되어서 아마 고속주행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제한 속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건넌 열차는 올림픽대로를 지나서 첫 정차역인 영등포역에 도착합니다. 영등포역에서 타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네요. 우와. 도착 시간은 41분, 예정 시간보다 3분 늦게 영등포역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본선으로는 포항행 KTX와 마산행 KTX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예정보다 2분 늦은 17시 44분에 영등포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영등포역을 출발한 직후인데 벌써부터 통로가 입석 승객들로 북적거리네요. 그리고 구로역을 통과하게 되면 열차는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경인선과 분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부 2선과 합류한 후에 열차는 서울 시내를 쭉 관통하여 서울시의 마지막 역인 금천구청역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경부고속선과 분기하여 열차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안양시의 첫 역인 석수역을 통과합니다. 약 120km까지 가속하여 아까는 정차했던 안양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양역
미친 사이에 빠르게 달려서 열차는 순식간에 수원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수원역에서 승객들이 많이 내리고 다시 많이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1분 늦게 수원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수원 이남으로는 선형이 좋아서 약 130km의 속도로 달려서 병점역을 지나서 병점 기지선과 분기하여 오산시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계속 130km의 속도로 달려서 오산철교를 건너서 오산역을 지나서 경기도의 끝 평택시에 진입, 그리고 이어서 진이역과 송탄역, 서정리역을 지나게 되면 수원발 KTX 공사 현장인 지제역 인근을 지나 평택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8시 29분에 평택역을 출발하여 마찬가지로 다음 역인 천안역까지 120에서 130km의 속도로 달려 천안역에 접근. 열차는 천안역에 1분 늦은 18시 41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분간 정차 후 천안역을 출발하여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1호선 전철이 다니는 장항선과 분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산역까지는 곡성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정리역 인근에서 오른쪽으로 KTX 산천이 보입니다. 천안하산역에 정차하는 열차 같네요. 그리고 경부선 하행선의 첫 건널목인 소정리역 건널목을 지나서 소정리역을 통과하여 전이역 인근을 다시 서행. 저 옆에 하천도 물이 엄청 차올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전이역을 통과한 다음에 경부선 하행 방향의 첫 터널인 성북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전동역과 서창역을 통과하여 오송선과 분기한 후 조치원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행의 영향으로 늦게 도착하여 3분 늦게 조치원역을 출발한 열차는 조치원 읍내를 지나서 아까는 통과했던 부강역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간은 서행의 영향으로 4분 늦은 19시 16분. 자, 지금 맞은편에 서 있는 무궁화호는 부산발 서울행 막차가 되는 무궁화호입니다. 자, 그리고 막차 무궁화호끼리 교행하여 열차는 부강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부강역을 출발하여 내포역을 통과한 후 금강철교를 건너서 대전광역시에 진입하여 열차는 신탄진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탄진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시 속도를 높여서 회덕역을 통과한 후에 무고속선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선과 합류하게 된 열차는 서대전 포방면으로 가는 호남선과 분기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19시 40분, 약 5분 정도 늦게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약 1분간만 정차 후 재빨리 대전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전역을 출발하고 나니 이제 8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 날이 상당히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경부선 위쪽으로 고가로 지어진 경부고속선과 다시 분기하여 김천 구미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 전에 다시 주풍령 고개를 열차로 올라가야겠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대전 시내를 벗어나서 옥천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은 19시 54분. 아직 약 3분 정도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도착 시간과 똑같은 19시 54분 열차는 옥천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이쪽 승강장에는 충북선을 경유해서 영주역으로 가는 무궁화호가
열차가 들어올 예정이네요. 지금 무궁화호 제일 후미 쪽으로 와봤는데요. 지금 저렇게 보시면 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여 곧 이원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23시 3분 이원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원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시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여 다시 진입방향 오른쪽과 경부고속도로가 합류하여 이렇게 잠시 동안 나란히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KTX한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진행방향 쪽으로도 KTX가 한 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가 120km인데 300km로 달리는 KTX는 전에 이 열차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해가 지니까 날이 엄청 어두워졌네요. 그리고 심천역을 통과한 후 열차는 영동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분 늦은 20시 18분에 영동역을 출발. 영동역을 출발한 열차는 해발 227m 지점에 있는 주풍령역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간은 20시 40분. 그리고 아까는 오전 8시쯤 올라왔던 주풍령역을 이번에는 오후 8시에 주풍령역을 출발하여 직기사역 인근을 통과하여 열차는 김천 시내에 진입, 김천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0시 55분 김천역을 출발하여 다시 빠르게 달려서 대기 중인 전철과 교행. 열차는 원래 시간보다 2분 늦은 시간인 21시 10분에 구미역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ITX 새마을호는 부산발 서울행 막차 새마을호입니다. 무궁화호와는 달리 새마을호는 소요시간이 조금 더 짧아서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막차가 다니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까지 열차가 한산했었는데 구미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시 12분 열차는 구미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미역을 출발한 열차는 금방 100km 넘는 속도까지 가속하여 아직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자그마한 사곡역을 통과. 그리고 열차는 북삼읍 일대를 통과하여 이번 연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삼역을 통과. 전철이 아주 빠른 순간에 지나갔네요. 그리고 열차는 지금 현재 경부선 구간의 제한 속도에 근접한 125km 정도까지 가속하여 양목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낙동강을 건너서 외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1시 25분 외관역을 출발하여 연화역과 신동역을 차례로 통과하고 나면 대구시로 들어온 열차는 KTX 정차역이기도 한 서대구역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대구의 가장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대구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대구역에는 약 2분 정도 늦은 21시 45분에 도착했네요. 그리고 21시 47분 대구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바로 다음 역인 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방금 저를 추월했던 KTX가 정차해 있네요. 그리고 21시 53분 동대구역을 출발하여 가천역을 지나
대구광역시를 벗어나 경산시에 진입하여 경산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2시 5분 경산역을 3분 늦게 출발하여 다시 속도를 올려서 남성현역을 약 110km의 속도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후 22시 20분 청도역에 도착합니다. 10시 20분인데도 아직 상행선 열차가 한 편석 남아있어서 상행선 승강장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그리고 1분간 정차하여 청도역을 출발, 신거역을 통과한 후 마지막 경부선 상행 KTX 마산발 서울행 KTX 224열차와 교행하여 지금은 통과하는 열차만 남아 불이 꺼진 상동역을 통과하여 다시 밀양강 철교를 넘어서 22시 35분 밀양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2분간 정차 후 밀양역을 출발하여 밀양강 옆을 빠른 속도로 달려서 22시 46분 삼랑진역에 도착합니다. 상행 열차들은 오늘 운행이 끝났기 때문에 반대쪽과 경전선 승강장은 불이 꺼져 있네요. 그리고 아직 불이 켜져 있는 하행선 승강장은 뒤따라오는 새마을호가 정차하고 나면 여기도 소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시 47분 삼랑진역을 출발하여 마찬가지로 금일 영업을 끝마친 원동역을 통과 약 120km의 속도로 달리니 물금역 정차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차는 물금역에 정차, 물금역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되었네요. 그리고 물금역을 23시 정각에 출발하여 부산시에 진입하여 함영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계속 120km 정도로 달려서 마지막 중간 정차역인 구포역에 도착. 여기도 역시 통로 이외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시 12분 종착역인 부산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사상역을 지나 야밤의 부산 도심 한복판을 달려서 종점인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현재 시각 23시 24분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7,400원의 기관차가 부산역까지 운행을 잘 해줬네요. 이제 이 차는 예전에 부산 장교역이 있던 폐차선으로 가서 전차를 이용해 열차 방향을 돌린 다음에 다시 객차들을 끌고 내일 아침에 다시 서울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시각 23시 32분 이렇게 오늘 제가 5시에 서 있었던 부산역에 약 18시간 반 만에 무궁화호를 타고 왕복하여 서울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12시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막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서울에 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무런 계획을 안 세웠던 것 치고는 뭐 여러가지 구경도 하고 꽤나 재밌게 여행을 하다 온 게 아닌가 싶네요. 점심 식사도 맛있는 거 챙겨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종묘와 경복궁을 둘러볼 수 있었으니까 서울을 꽤 알뜰하게 여행을 하고 왔던 것 같네요. 혹시 좀 더 여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었으면 다른 곳도 몇 군데 더 둘러볼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을 무궁화호만 타고 왕복으로 당일치기 여행하는 기획으로다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뭐 사실은 이게 싸기는 싸도 다른 분들께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서울 구경할 시간이 충분하기는 해도 그래도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뭐 당일치기 여행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